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사흘 동안 오르던 우리 증시 오늘은 다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살짝 또 불안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탄탄한 전략으로 불안감 싹 없애주실 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천왕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조정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뭐 아주 큰 폭의 조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조금 지루한 장이었죠. 뭐 다들 약간 며칠간 상승한 이후로 약간의 조정 쉬어가는 숨고르기 장을 예상들은 하고 있었지만은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좀 지루한 장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한 장이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큰 폭의 하락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 뭐 저점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들이 있는지 이번에 2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 받고 있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아니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은 이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9시 50분까지 정말 많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천왕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내일 시장을 대비하는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었죠. 청와대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 일단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소미아에 대한 결정이 오늘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28일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일본에서 그동안 화이트리스트를 한국을 제외하면서 준비해왔던 이 화이트리스트 100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일이 바로 다음 주 28일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미 요번에 한중일 그 외무 협상 그 과정에서 그 일본과 한국의 장경화 그 외교부 장관과의 미팅에서 이미 그 발언을 했었죠. 더 이상 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일본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원칙을 그대로 고수를 했던 결과다 보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거는 뭐 불보듯 당연한 결과고요. 다만 과연 이제 양국 간의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은 어느 정도 그 상대국 간의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그동안 좀 불리한 입장이었었죠. 하지만은 이 지소미아 카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결정은 상당히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증시 차원에서 본다면 그동안 어떤 불매운동과 관련된 또는 일본 규제와 관련된 소재 부품 산업들에 대한 반사 수혜주들이 상당히 테마를 이루고 시장을 움직였었는데요. 그동안 요 며칠간의 어떤 그런 협상의 기류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좀 소강 상태를 보인 게 사실이었죠. 그리고 또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아마 이제 이 속보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지소미아가 파기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본 반사수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뭐 지소미아가 연장될 거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고 이 정치권에서는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잖아요. 일단은 시장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씩 틈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좀 더 많아진다라고 봐주셨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사실 한일 갈등이 지속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증시는 사실상 악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그동안에 지금 뭐 벌써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듯이 이 한일 간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의 문제들은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민관이 합동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정부 측에서도 정책적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그 탈일본화 소재 부품에 대해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탈일본화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한일 간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그 자국적인 차원에서도 그 어떤 소재 부품 산업을 다시 한번 육성한다는 계기가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섹터들에 있어서의 관심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우리 또 한민족의 어떤 특성상 우리나라는 대부분 외세의 위기나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항상 다시 살려내면서 극복해 나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계기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소재 부품 산업에 또 한번 우리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우리의 결정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뭐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속보에 따라서 내일부터 조금 더 이 움직이는 섹터나 종목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섹터를 잠깐 보기 전에 오늘 시장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오늘도 미국 그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한번 재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뉴욕 증시는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하지 않고 빠지지 않았었죠.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이번 주말 잭슨홀 미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금리 어떤 정책에 대한 기조를 앞으로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진짜 연내 1%까지 내릴 수 있느냐 또는 뭐 앞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기로는 그 정도까지 강력한 금리 인하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다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뉴욕 증시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폭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 발언이 이번에도 만약에 나와버린다면 다음 주 뉴욕 증시는 상당히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잭슨홀 미팅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가면서의 매파적 그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와주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 부응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 큰 폭의 폭락보다는 고가권에서의 어떤 지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풀어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 7월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에 조금 더 시장이 좀 부담을 느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다가 파월 연준 의장을 한 번 더 저격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버팅 못하는 골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대통령의 압박들이 은근히 또 이 파월 의장을 압박하면서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의 방향성 자체를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그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 지금 격화된 와중에서 환율 그 조작국까지 지정을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싸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달러 약세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여건은 나쁘지 않지만 낮춰야 된다, 금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파월 의장의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한번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는 비둘기파적인 금리 정책 발언을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 조금 더 그래도 낙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 조금 더 초점 맞춰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에도 어떻게 움직였던지 섹터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 분석 한번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섹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게임주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바닷물 오염 소식에 오늘 방사능 관련주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에 반대로 육계 관련주가 강세였는데요. 수산 관련주는 반대로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가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섹터별 종목별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가 조금 강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 그 시장은 좀 계속해서 지루한 그 음봉의 흐름을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상대적으로 게임주들은 중소형 게임주들은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 중에서도 조금 주목할 만한 종목이 역시 오늘 게임주 중에서는 웹젠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웹젠 잠깐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그동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시장 지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바닥을 찍고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웹젠 좀 그 호재가 좀 뜨면서 IP 관련해서 신작 게임이 연이어서 좀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상당히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웹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더 중기적으로 한 번 더 추세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한 시세 흐름 나왔던 웹잼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바닷물 오염 소식이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바닷물이 좀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죠. 일단은 방사능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짚어주셨고, 이에 반대로 수산물 관련주는 당연히 좀 약세를 보였을 거고, 이에 또 반대급부로 육계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 맞물려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좀 한번 쭉 풀어주시죠.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네. 저희 나라 이 주변에 연안 해역에 이렇게 자꾸 방사능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먹거리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 근처 연근해에서 어떤 그 선박들이 일본 선박들이 한국으로 이제 수출입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동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선박 포용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바닷물을 또 뱉어내야 되는 보통 배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희 나라 연근해에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하다 보니까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들이 바닷물 오염수들이 이 한국의 연안에도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와 관련해서 그 오염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이슈가 되면서 뭐 우진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에 직행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 관련 미국 전문가인데요. 북한의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서해안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이게 동시에 맞물리면서 육계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하림 같은 뭐 종목이나 체리브로 뭐 등등 급등을 한 반면에 또 수산물 관련주 그동안에 뭐 일본 반사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는 테마를 만들었던 수산물 관련주들은 또 연근의 이런 방사능 오염 걱정 소식에 또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요런 테마들은 좀 상당히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더 수익을 가져가시거나 탈출하는 전략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대응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이 후쿠시마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우진이 묶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바닷물도 오염이 됐으니까 당연히 수산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생선을 못 먹으니까 대신해서 이제 뭐 닭고기 같은 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에 오늘 또 하림 같은 경우도 강세를 많이 보였었어요. 장중에 보니까 15%까지 올랐다가 다시 좀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는데 이 수산 관련주, 육계 관련주도 좀 살펴주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계 관련주는 조금 단기성으로 항상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어떤 중기 텀을 가지고 추세를 좀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테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섣부르게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을 한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그냥 관망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 더 알아볼 관련주가 또 이제 바이오주입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낙폭과대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 각 종목별로 괜찮은 이슈들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동안 바이오의 몰락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물론 이제 바이오 섹터를 기존에 보유하거나 공략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움, 지금 가장 아마 고통스러운 그런 구간이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HBLB 같은 경우는 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좋은 호재가 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선항낭성 암종 관련해서 임상 이상 승인 소식이 FDA에서 승인 소식이 이제 발표가 나면서 오늘 장중에 24% 이상 급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그동안의 악재 속에서 낙폭이 큰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강하게 다시 호재를 받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면서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 자체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보다는 좀 물려 계신 분들에 한해서 좀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는 분들만 좀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오히려
정부에서도 어제 4조 7천억에 대한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거와 관련해서 6개 분야 중에서도 바이오 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약 개발보다는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된 의료기기라든가 뭐 빅데이터 관련 이런 어떤 조금 실적이나 성장성 개발이 좀 가능한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쪽으로도 관심을 조금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주, 그러니까 제약주와 헬스케어 관련주를 조금 분리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섹터 이야기 들어봤는데 좀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 만 게 하나 있었죠. 지소미아 관련해가지고 협정이 이제 파기가 된 상황에서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더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 접어들 것 같은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살짝만 얘기해 주시죠. 우선 뭐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일단 지소미아에 대해서 파기를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약간의 한일 간의 갈등 국면이 더 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의 조정을 보였던 일본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들이나 아니면 소재 부품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다양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저희 오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9시 50분까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내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바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식천왕 따라하기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든 어렵든 정말 제대로 된 종목 하나 붙잡아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주식천왕의 매매 기법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역시 급등주 하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머큐리란 종목인데요. 머큐리요. 네. 이 종목도 꽤 수익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네, 뭐 한 14% 정도 수익을 단기간에 냈는데요. 머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된 이후로 상당히 그 무선 중계기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국내에서 1위 기업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상장되고 나서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주가가 이제 상당히 그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락을 좀 하면서 고목가 이하로까지 신저가를 쓰면서 최근 시장이 바닥이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신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차분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장 초기에 저점을 한번 만든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지지부지하다가 물량 소화를 못하고 다시 한번 흘러내리다가 주가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로 이렇게 최근 저점 자리를 시장과 함께 그대로 만들어주는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파동을 만드는 파동 구간에서 19일 날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날. 그러면서 윗골을 좀 많이 달았는데요. 그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입한 거는 제가 공략한 날짜가 19일이 되겠습니다. 8월 19일. 그래서 이날 장 후반에 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시초가 상당히 5%에서 급등 출발해서 16%까지 급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다. 근데 다만 오늘 16%까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음봉으로 윗골을 길게 달면서 마무리를 졌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구간이 바로 이 공모가 부근에서 물려있던 악성 매물들이 상당히 대기 매물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 공모 당시에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매물들을 다 소화해야지만이 추세를 잡고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물량을 소화할 정도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급등 출발했을 때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3거래일 만에 무려 14% 급등 수익을 냈던 이 종목 머큐리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신규 접근은 지금은 뭐 다시 보지 않는 게 좋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신규 접근은 바로 관심 갖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좀 더 조정을 한번 마무리하고 제가 볼 때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서 쌍바닥 패턴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머큐리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 급등 종목들 나도 한번 따라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 보는 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함께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또 9시 50분까지 계속해서 또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천왕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리포트 돋보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국내적으로 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당연히 미중 무역 그 대외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주말이면 8월 말이 되고요. 이제 9월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워싱턴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앞으로 조금 더 상방으로 방향을 잡느냐 아니면은 또 바닥권에서 힘없는 횡보를 할 것이냐 이런 흐름의 변화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무역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달 이후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좀 제가 해봤는데요. 8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을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폭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8월 2일 날 중국도 바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하면 우리도 맞대응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 미국 위안화 포체에서 7위안 상회하는 현상에 따라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자국 기업의 미국 농산물 구매 중단 결정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그때까지는 중국도 계속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대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하게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8월 7일 날 미국은 자국 정부기관의
그 중국 기업 장비 구매 금지 규정을 또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8월 8일 중국은 또 역시 히토류 산업 관련해서 협회에서 그 히토류를 무효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하면서 국내에서도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로 또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또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8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할 것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 준비 아직 안 됐다라면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다가 협상이 결렬되는 거 아니냐, 진짜로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증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게 되는데요. 8월 13일 날 미국의 이제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일부 품목을 연기하는 연기 및 면제하는 또 이제 갑작스럽게 호재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일 날 화웨이에 대한 거래 임시 면제해주는 기간을 90일간 다시 연장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화제 수처가 다시 나오면서 또 9월 1일 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한 추가 관세만 부과하고 나머지를 12월 15일 이후로 관세 부과를 잠정 연기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어떤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시장은 또 안정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협상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떤 환율과 미국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계속해서 이 무역 전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무역에서 환율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그 대응 카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미국은 추가 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여력이 있죠. 10%를 갖다가 25%까지 또 그 공격할 수 있는 추가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상 추가 카드가 없죠. 무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관세 대신에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카드로 환율 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7.2위안에서 7.3위안 정도까지 10% 관세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버퍼가 생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7.2위안에서 7.3위안 정도까지 환율이 위안화가 상승하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카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이제 놓고 봤을 때, 강대강의 카드가 아니라 어떤 자국 경제, 내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좀 중국이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인민은행의 어떤 지준율 인하 대응을 하고 또 하나는 중국의 그 LPR, 대출 우대금리 확대 시행을 하면서 이 최근에 또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어떤 그 관세에 대해서 해소하는 차원 그리고 또 내수를 부양하는 어떤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방어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건데요. 금리 인하가 아예 명분이 돼버린 지금 무역전쟁 빌미를 통해서 명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본다면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미시행으로 인한 재정정책 부재, 이를 통한 통화정책으로 커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노림수가 있다. 하나, 또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이자 지출 확대. 지금 굉장한 미 행정부가 정부 이자 지출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 마련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재정 부담이 지금 현재 이미 너무 적자 재정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공약에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아직도 1조 달러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그런 수순이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속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을 공격하고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국채금리 장단기 역전금리 차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아래 공포에 따른 최근에 굉장히 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역전금리가 발생을 했지만 시장은 크게 요동을 치거나 급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진짜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지금의 단기 금리 2년물과 10년물의 어떤 금리 역전차는 경기 어떤 둔화, 심체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경기 침체로의 시그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미국 실질 GDP 전망치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9년도 올해만 해도 2.3%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2020년도 1.8%까지 다소 이제 둔화는 되겠지만 그리고 2021년에는 약 2%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신흥국, 이머징 국가도 지금 저성장으로 2%대를 성장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이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거는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물론 파월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협상이 잘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가 반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흐름은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 아주 자세히 지금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식천왕이 포트폴리오 점검하면서 대박 곤들매 종목들 이제 명예의 전당 AS 시간 가져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식천왕의 전체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질환지교 시큐리티, 인지디스플레이, 메카로 모두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 액토제 소프트는 손절 처리됐습니다. AD테크놀로지 일주일 만에 11.89%의 좋은 수익률 보이면서 수익 확장까지 지었고요. 현재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코리지 컴바인 현재까지 마이너스 5% 현재 보유 중이고요. 자, 그리고 테스나 같은 경우 그저께 종목이었죠. 마이너스 2.54% 수익률 기록하면서 보유 중입니다. 현재까지 58% 누적 수익률 기록을 했네요. 네, 하나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가 아니고 이제 그저께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테스나였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국산화 기대 종목이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까지 살짝 눌리기는 했어요. 네, 제가 만약에 화요일 날 출연하지 않고 월요일 날 출연했다면 아마 이 종목을 훨씬 더 좋은 수익률로 보유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8월 20일이죠. 20일 날 이제 종목이 한 10% 정도 급등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급등 후에 조금 단기 조정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지금 시장은 아무리
뭐 테마주 아니면 시장이 어렵다 뭐다 하더라도 시장과 상관없이 상당히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던 그런 종목들은 정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삼성이 또 정부 정책 수혜와 함께 삼성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력하게 지금 육성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확대가 됐을 때 또 한번 어떤 테스트 분야에서 매출 어떤 그 확대가 예상이 되고 지금의 매출 실적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였었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죠. 예, 하지만은 뭐 큰 무리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44,000원 아래까지 조정은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눌리면서 힘이 없는 답답한 그런 시장인데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이런 종목들은 가장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좋은 수익과 함께 한번 전고점 돌파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스나 지금 조금 눌려있긴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 한일 갈등에 따른 불매운동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또 내림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 이 종목도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오늘도 그 방송국에 오면서 그 중간에 강남역을 지나서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유니클로 매장이 있죠, 강남역에. 제가 항상 거기를 들리면서 유니클로 매장을 유심히 제가 보는데요. 오늘도 뭐 정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아예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현재 뭐 직원들을 휴가까지 보내면서 유급휴가까지 보내면서 뭐 유니클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이번만큼은 아마 우리 한국민들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금 뭐 나름대로의 좀 지속적인 운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매운동 테마 관련된 소비재주들은 다시 한번 좀 이슈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또 지소미아가 파기됐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다음 주 또 28일 화이트리스트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심리적인 영향은 상당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나왔지만은 이 조정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충분히 한번 줄 수도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보유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반등 파동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데지 컴바인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9시 50분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식천왕의 종목 상담 이어갈 예정인데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2번, 2612번 두 통의 전화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4989입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상담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종목 상담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롱투 코리아. 룽투 코리아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7,300원에 20%입니다. 7,300원에 20%요. 아이고, 손실이 네. 조금 있으시네요. 며칠 전에 많이 빠졌어가지고 저희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도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잘 알고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 게임주인데요. 네네. 게임주 그냥 좋아하세요? 했습니다. 네? 게임주 많이 좀 매매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에요. 아, 네네. 이 종목 왜 매수하셨는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8,000원 갈 줄 알고 했습니다. 아, 네네. 혹시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3, 4일 정도 됩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아, 네네네네. 이제 최근에 좀 중소형 게임주들이 네. 급등을 좀 보여준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어려운 장 속에서도 뭐 플레이디도 마찬가지고 뭐 대장주였던 NC소프트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그랬는데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원래 최근에 이제 5,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네. 굉장히 급등을 좀 했어요. 최근에 그죠? 네. 네, 5,000원짜리가 11,25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단기간에 한 달 만에 한 100%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저기 신작 출시에 대한 보스레이브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움직였는데 네. 물론 이제 이 신작 게임이 이제 뭐 플레이디처럼 막 순위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히트를 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게임을 잘 알지는 못해요. 게임을 뭐 제가 막 즐겨 하거나 그러질 않다 보니까 게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일단 기대감에 그런 중소형 게임주들이 기대감에 그리고 또 이 종목도 그런 신작 출시 때문에 기대감에 이제 급등을 보여줬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쌍고점을 M자형 패턴이라고 하는 저희가 위험한 상당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가 무너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바로 M자형 패턴, 쌍봉 패턴을 이 종목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전에도 강의 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특히 그런 고점 패턴에서 밀리는 종목, 지옥문 오픈 패턴이라고 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이렇게 M자형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왜냐하면 네. 너무 급하게 매수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좀 두 자릿수 이상 손실이 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금 뭐 손절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추가로 좀 더 빠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종목은 많이 빠지면 진짜 5,000원 부근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많이 안 빠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5,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좀 기다리셨다가 네. 반등이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그때 조금 탈출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예, 네. 분할로. 근데 전환 사채 33만 주 전환 사채했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별로 좋은 저기는 아니죠. 호재는 아니죠. 예. 네. 예, 왜냐하면 전환사채 물량이 계속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경우에는 어차피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시비를 발행을 하게 되죠. 예, 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물량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예. 근데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실적은 지금까지 잘 안 나와요. 예, 실적이 안 좋은. 잘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뭐 큰 실적을 크게 보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중소형 게임주다 보니까 1분기도 뭐 영업이익이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좀 보여준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회사라면요. 네네네. 중국 관련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건 뭐 큰 그러면 의미는 좀 없고요. 위험하고 예. 이러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 네. 예, 아직 뭐 재무적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예, 네. 좀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632님이 남겨주신 에어부산이고요. 자, 매수가는 7,000원이고 비중이 좀 크세요. 50% 갖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올랐던 뜨거운 종목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 사신 것 같죠? 7,000원요? 네, 7,000원 사셨고요. 50% 갖고 계신데요. 빠르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약 손실 구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곧 공모 예정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매각 관련해서 아직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 대응하시고요. 욕심 안 내시고 좀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가격 전략 한번 지금 잡아주시죠. 매물대가 거의 뭐 한 7,8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8,200원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네, 그리고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공모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급등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다시 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 급등 때 수익 대응하시면서 분할로 8,300원, 정확하게 8,300원 정도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돌파하지 못하면 전량 수익 청산하시고 돌파한다면 절반 정도만 추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 대응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에서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마저 종목 상담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못다한 상담은 2부에서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